요즘 약국이나 병원 가면 이 호흡기 감염 예방약이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네. 약이 있습니까? 뭐 어떤 약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침 예절 마스크 그리고 손위생입니다. 다른 것들은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라고 그럴 수도 얘기하겠네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럼 신상엽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이 코로나19가 반려동물한테도 이게 전염이 되나요? 감염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한테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네. 박쥐와 사람과 야생동물이 어우러졌던 환경에서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항상 탄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스는 그 사람과 박쥐와 이제 사양 고양이가 네. 이제 섞여 있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와 사람과 이제 그 박쥐가 이제 섞여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는 아마도 이제 우한 지역에 있던 야생동물과 박쥐와 이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그 종을 이제 감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야생동물은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근데 이제 개나 고양이가 이 야생동물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람은 사람한테서만 돌고 동물은 동물 각 종에서만 돌기 때문에 장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아직 연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굉장히 가능성은 떨어지라고 생각하고 크게 있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군요. 자, 그리고 또 이 완치 후에 재감염된다. 지금 뭐 중국에서도 있고 일본에서 사례가 나오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확진이 된 상태에서 증상이 충분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추적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 나왔는데 네.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다시 비슷한 증상이 생기고 검사를 해봤더니 다시 양성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재감염인지 아니면 재발한 것인지, 그러니까 감염을 한번 겪었는데 다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좀 활성이 줄었다가 다시 생긴 건지 이것조차도 지금 감별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말씀하십시오. 덧붙이고 싶은데요. 초기에 이제 이 코로나19 이게 우리나라에 감염을 시켜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제가 많은 제언을 했어요. 정부에. 그 중에 하나가 빨리 완치 기준을 만들어라. 이제 이게 진단시약도 그때는 개발이 안 된 상태여서 기존의 판코로나 그 시약 가지고 8개 품목이 허가됐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보안연에서 이제 진단을 1차적으로 하고 샘플을 다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제 보내갖고 RT-PCR로 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14일쯤 되면은 또 완치해갖고 뭐 퇴원을 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이제 병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든 병원이 그 완치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평가 기준을 빨리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해서 정말 이제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집에 가서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완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없나요? 네, 지금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라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발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아직 이게 신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또 다시 재발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완치 기준이 지금 다 배포가 됐어요. 지금. 뭐 지적한 부분이 처음에는 그 메르스 기준을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증상이 다 사라지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면 이제 완치가 된 거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치 판정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증상이 생기고 유전자 검사가 양성이 나온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발견이 돼요? 지금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 확인이 됐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대소변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 보통 공중화장실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데 대소변으로 감염되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지금 그 코로나19의 진단 검사는 뭐 계속 말씀하시지만 확진 검사가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유전자의 흔적을 보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호흡기 비말과 이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감염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변이나 소변에 이제 바이러스의 흔적, 조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배설되면서. 근데 대부분은 대변이나 소변에 나오는 것들은 살아있는 상태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각입니다. 근데 그 조각만 있어도 검사에는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가끔은 이제 소화기 감염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제 그 대변이나 소변에 의한 감염은 굉장히 뭐 미미하거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혹시라도 이제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변기를 닫고 물을 내리시고 손 잘 씻고 이런 기본적인 그 위생만 좀 철저히 해주신다 그러면 큰 문제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고.